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 찰리 브라운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서 스테이블하게 가다가 이제 라이징을 갑자기 해서 펌핑하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3,000불을 찍고 다시 우상향하냐의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막 적극적으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덤벼서 수익을 내기가 되게 쉽지 않은 장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생각나고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이제 카메라 앞에 섰어요. 근데 이 화면 앞에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극적 타결이냐 불발이냐 중대 갈림길 은산분리 완화법이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관해서 문정부가 카카오하고 인터넷뱅크를 대놓고 지지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돼서 잘 이렇게 발의안이 잘 된 것 같이 딱 보였었는데, 이게 얼마 전부터 야당에서 이제 야당하고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태클을 걸어서 그거에 관해서 다시 기로에 놓였어요. 그래서 제목에 보시면 극적 타결이냐 불발이냐 중대 갈림길 은산분리 완화법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근데 이 뉴스를 딱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행정실은 금융위에 협조를 얻어 이 안의 시행령안 문구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행정실에서 금융위와 합의해 이 안의 시행령안을 만들어 오면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 이제 기로에 놓였는데 이제 결정을 내리겠죠. 이제 그거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서 카카오뱅크를 위시한 여러 가지 인터넷 뱅크를 밀어주냐 아니면 아니냐. 근데 이게 왜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 되게 중요하냐면, 카카오 하면 카카오 자회사는 두나무잖아요. 두나무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지금 사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게 업비트잖아요. 그래서 업비트하고도 사실 카카오가 향후 미래에는 되게 중대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카카오뱅크보다 더 중요하게. 그래서 그거에 관한 발의안이 이제 조만간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 긍정적으로 가는 것 같이 하다가 이제 태클 걸어서 부정적으로 시장이 위태위태한 것 같이 지금 이렇게 표면상에 나오잖아요. 이런 뉴스 자체만 딱 보면.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한번 짚고 넘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이건 이제 한국에 관한 그런 거고, 이 뉴스 보시면 지금 보세요. 이 뉴스 보시면 2018년도 8월 28일자 뉴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잖아요. 중국 정부 엄포에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모든 암호화 화폐 활동 차단이라고 엄청나게 강경한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관해서 강경한 입장에 관한 거를 대대적으로 이제 표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코인이 다 죽을 거다, 그리고 다 사라질 거다, 그리고 한편에서 찌라시 도는 게 중국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만든 암호화폐를 위안화 패깅돼서 그게 시행할 거다라는 그런 소리가 나오면서 이제 지금 중국 코인 아니면 전체적인 시장이 우상향을 확 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횡보하면서 약간 슬금슬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 뉴스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8월 28일 날 나온 거고, 조금 더 일찍 나온 건 8월 27일 날 저녁에 나왔었어요. 이 뉴스가 보시면.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뉴스가,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2018년 8월 8일 날 나온 뉴스가 한국 18년간 규제에 막힌 사이 중국은 IT 거대 기업이 핀테크 키워라고 써 있잖아요. 네. 여기서 보시면 알리바바, 샤오미 등 금융 서비스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원래 처음부터 대놓고 알리바바랑 텐센트랑 샤오미랑 지금까지도 사실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는 8월 28일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8월 27일자 나온 뉴스에 보면 암호화폐를 대대적으로 이제 뭐 폐쇄시킨다, 그리고 강경한 입장으로 그거에 관해서 사용을 못하게 금지시킨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제가 좀 한 가지 의아하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중국에서 되게 오랫동안 그 알리바바랑 텐센트를 키워왔잖아요. 대놓고 키워왔잖아요. 은산 분리 규제를 한 게 아니라 은산 분리 규제 완화로 산업과 은행을 금융이 맞춰져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할까 말까 그런 상태고, 방금 전에 뉴스 같이 중국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공산당이 밀어줬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자, 그렇게 18년 동안 계속해서 정책을 줄기차게 이어진 거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것도 갑자기 그런 뉴스를 내보내면서 알리바바하고 텐센트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그거를 전면적으로 폐쇄한다는 뉴스를 내보냈다는 거에 관해서,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오고, 그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 있게 18년 정도 아니면 15년 이상 그렇게 일관되게 밀어붙인 거를 하루아침에 갑자기 전향해가지고, 만약에 텐센트나 알리바바가 그렇게 거대한 그런 기업들이 IT 기업들한테 암호화폐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거의 그 기업을 죽인다는 얘기나 다름없는데, 지금 앞으로의 시장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그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금융 시장에서, 그러면 과연 이 기업을 여태까지 18년 동안 자기네가 대놓고 키워준 자식을 갑자기 사용시킨다는 거에 관해서, 이 기사에 관해서 납득을 하냐는 거죠. 예. 이 기사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음과 양이 있고, 해가 뜨고 그리고 해가 지고, 어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일부러 지금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대중을 지금 막 이렇게 옴싹달싹 하면서 막 지금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개인적인 내피셜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 다음 달 초반에 지금 보시면은 그 북한이 이제 구구절이라고 있잖아요. 구구절, 이제 북한의 건국일. 그래서 거기 그것도 이제 폼페이오가 그 미국을 방문하면서 뭐 북핵 사찰에 대해서 극적으로 타결하냐 마냐 이런 기로에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중간에 서는 입장으로 됐잖아요. 갑자기 트럼프가 확 틀어버리면서, 그것도 가만히 보면 잘 나가다가 갑자기 틀어져가지고 자동차 어떤 핸들 방향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왼쪽으로 틀어버린 격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시장이 갑자기 다 꽈버린 어떤 그런 형국인데, 지금 보시면 이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북한하고 다음 달에 9월 달에 그 러시아하고 만남이 있고, 시진핑하고 만남이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하고도 만남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베 총리하고도, 일본의 아베 총리하고도 사실 그게 회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틀었다는 얘기는, 그 제가 이걸 100% 그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항상 세력들은 항상 뭔가 일이 있고, 그게 자기네들은 미리 알지만 그거에 관해서 항상 뭔가 트릭을 걸고,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다른 식으로 호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원래 원하던 의도대로 원래 틀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인 그냥 생각으로는 어떤 북한의 핵 폐기에 관한 어떤 그런 거를 떠나서 지금 미 중국의 영역 다툼이 사실은 그 핵심이잖아요. 그 중간에 껴있는 게 사실 북한의 어떤 핵 폐기 문제가 중간에 껴있는 거고. 그래서 뭐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 미국이 북한을 뭐 쓸어버린다, 어떻게든. 근데 그렇게 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게, 저는 이제 친중도 아니에요, 사실. 뭐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를 엄청 좋아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항상 제가 객관적으로 항상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북한이 만약에 군사력으로 미국하고의 만약에 맞닥뜨린다면 열세이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뒤에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마어마하거든,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나라가 알고 보면 뭐 핵전쟁 대비해서 군사 훈련도 했다고 하더라고. 그걸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세력과 세력들이 원하는 게 결국에는 전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음 달에 극적인 타결로 인해서 갑자기 화해 무드로 전진할 수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것과 맞물려서 암호화폐의 중국계 시장도 지금은 갑자기 중국 정부에서 갑자기 확 틀어서 이상한 방향의 어떤 기사를 내보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가 18년 동안 공들여가지고 키워본 전 세계적인 자랑스러운 예를 들어서 자랑스러운 아들을 갑자기 목을 비틀면서 너 죽어라 그렇게 만들까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리면 왜 이렇게 이 사람은 계속 긍정적이냐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물렸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미국만 살아남을 수도 없고 중국만 살아남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한국만 갈 수도 없고 일본만 갈 수도 없는 시장이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가 흘러가는 방향도 단일화폐, 단일국가, 단일정치 체제로 서서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틀어져 버리면 결국에는 전쟁밖에 없죠. 점점 가뭄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 이상 기온도 되게 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하여튼 그래서 다음 달이 가봐야 알겠지만 북한의 문제도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다고 북한이 핵을 쉽사리 포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외교적으로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북에 관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면으로 지금 이익을 도모하고, 그리고 북쪽도 자기네 이익을 추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그 이면에 있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똘똘 뭉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미국이 아무리 되게 초강대국에 여태까지 전 세계를 아우러르는 제1 패권 국가라고 해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미국이란 나라 혼자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9월달 장세부터는 아마 호전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어거지 내피셜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웅이었고요. 다들 성투하시고 비 피해 없으시고 다들 진심으로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 찰리 브라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